안녕하세요. 아전인수 제14화 가우스의 신발끈 넓이 공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쉽지만 그 증명이 매우 복잡하여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식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과 예문까지 빠짐없이 잘 보시면 공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가우스의 신발끈 넓이 공식은 좌표 평면 위의 다각형에 대해서 꼭점의 좌표를 알 때 그 다각형의 넓이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다각형의 각 꼭점의 좌표를 교차하여 곱하는 모양이 신발끈을 묶는 방법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769년 수학자 알베르트가 처음으로 발견했고 1795년에 가우스라는 사람도 독립적으로 발견했다고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먼저 꼭지점 중에서 원점을 포함한 삼각형이 있는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단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O라는 원점이 있고요. 1이라는 점, 2라는 점 이렇게 좌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좌표들에게 이름을 붙여 볼게요. 1번이라는 점은 x1, y1, 2번이라는 점은 x2, y2 이렇게 점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 하면 자, 1번 점과 2번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그은 다음 자,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한 다음 이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방식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에 x1, y1이 되겠죠. x1, y1. 자, 두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과 높이를 곱한 것을 정리해보면 여기 S2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 S3는 가로가 X2고 세로가 Y2네요. 자, 이것의 넓이는 2분의 1의 X2, Y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구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S1과 S2를 더한 다음 S3를 빼면 되는데 그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X2, Y1 마이너스 X1, Y2 자, 이것은 첫 번째 1번 점의 Y1과 2번 점의 X2를 곱한 겁니다. 근데 X를 먼저 쓴 거죠. 두 번째 뺀 식은 X1과 Y2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묶어준 거죠. 자, 그럼 분배 법칙으로 묶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서 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것을 슈레이스 에어리어 포뮬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모양을 보면 신발끈처럼 X자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슈레이스 에어리어 포뮬러라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2분의 1에 x2y1 마이너스 x1 y2 요 식을 중요하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이 예문은 공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원점과 A점과 B점 이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A점은 x1, y1이라고 하고요. B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에 x2, y1 마이너스 x1, y2 이렇게 되고 절대값 기호가 있네요. 절대값 기호는 좀 나중에 보시고요. 왜 절대값이 붙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y1과 x2를 곱해주면 5 곱하기 5기 때문에 25가 되고요. x1과 y2를 곱해주면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정리해보면 절대값 교환에 22가 돼서 반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가 11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x1, y1
자,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가우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점 5와 그 다음에 A점, 그 다음에 B점, 그 다음에 다시 5점이죠. 5에서 출발해서 A로 가서 B로 왔다가 다시 5로 돌아온 겁니다. 이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신발끈 모양으로 곱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0이랑 1이랑 요 방향으로 곱해서 여기다 적어줍니다. 0이랑 1이랑 곱하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랑 곱해서 25를 씁니다. 그 옆에다가. 자, 화살표 방향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3과 0을 곱해서 0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는 바로 곱해 볼게요. 자,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0과 5를 곱해서 0, 1과 3을 곱해서 3, 5와 0을 곱해서 0. 자, 그래서 세로로 있는 수들을 다 더해주면 25와 3이 나옵니다. 그 수를 25에서 3을 빼서 반 나누면 11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점과 B점과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먼저 5를 쓰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B를 쓰고 A를 쓰고 다시 5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요 방향으로 0이랑 5랑 곱하면 0이 되겠고요. 3이랑 1이랑 곱하면 3이 됩니다. 5와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반대 방향은 0과 3은 0, 5와 5는 25, 1과 0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위아래 0들은 다 빼버리고 3과 15가 남네요. 그죠? 3과 25가 남네요. 그죠? 세로 방향으로 더해주면 3과 25만 남게 되고 3에서 25를 빼면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2. 자, 근데 마이너스 22를 반 나누게 되면 넓이가 마이너스 11인데 넓이는 그렇게 음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절대값 기호가 공식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에서 25를 뺀 다음 절대값을 취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원점을 포함한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점이 아닌 세 좌표가 주어진 경우,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아무렇게 생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자면 0, 1, 2라는 세 개의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0이라는 점에다가 x1, y1, 1이라는 점에다가 x2, y2, 2라는 점에다가 x3, y3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0과 1을 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 S1은 x2y1 마이너스 x1y2 요걸 빼서 반 나눠준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좌표를 적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x1y1에서 x2y2로 이어진 삼각형이니까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준 x2y1 x1, y2 요 둘을 빼서 반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원점과 1과 2를 포함한 삼각형은 S2라고 해보죠. 이 S2는 x2, y2와 x3, y3의 점과 원점과 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면 x3, y2에서 x2, y3를 빼서 반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 S3는 x3, y3와 x1, y1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S3라는 넓이는 합할 때의 방법입니다. 그럼 저걸 빼는 거면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1, y1을 적어 놓고 x1과 y3 뒤에 있는 놈을 앞에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x1, y3와 x3, y1 요걸 빼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S1과 S2를 더한 다음 X3를 빼는 것인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에 X2Y1 마이너스 X1Y2 플러스 X3Y2 마이너스 X2Y1 그리고 맨 마지막에 S3는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3Y1 마이너스 X1Y3
자, 이것을 안에 있는 괄호를 없애주고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분의 1에 x2y1 플러스 x3y2 플러스 x1y3 마이너스 x1y2 플러스 x2y3 플러스 x3y1 요것을 합친 것을 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의 합과 요 부분의 합을 구해서 빼서 반 나눈 것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발끈 넓이 공식은 뭐랑 같으냐? 이것을 신발끈 모양으로 크로스로 서로 곱해준 다음 세로로 다 더해서 합들의 차를 반 나눈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ABC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이것이 X축이고요. 이것이 Y축입니다. A점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보십니다. 여기가 A예요. A. B는 2, 2니까 여기 2, 2를 잡아서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여기 2, 2가 되겠네요. C라는 점은 여기 마이너스 2, 5입니다. 그럼 여기 2보다 더 큰 위에다가 어디 5가 있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C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삼각형은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C를 이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자가 없으니까 이게 뭐 삐뚤삐뚤하다 이게 지금. 자가지고 대고 그리면 좋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시계 방향 시작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 A에서 시작한다고 하고 A가 먼저 있으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를 제일 먼저 쓰고요. A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쓰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A 다음에 C를 써야 되겠죠. 그죠? C를 써야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A를 쓴 다음에 C를 쓰고 그 다음에 B를 또 쓰면 되겠죠. B는 2,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여기 A 시작하는 거 한 번 더 적으라 그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좌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주면 4, 요렇게 곱해주면 10,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요쪽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5, 요쪽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또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로로 더해줘야죠.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좀 덜 헷갈릴 수 있겠죠. 사실은 저는 헷갈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걸 다 더해보면 14에서 2를 빼보니까 합이 얼마냐 하면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쪽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와 이 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서 반 나누면 돼요. 그래서 12에서 마이너스 13을 뺀 다음 이렇게 반 나눠주면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인가요? 2분의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25가 되네요. 그죠? 2분의 25가 바로 이놈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A에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을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문제 2번이고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시계 방향도 파악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 X축과 이렇게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A라고 해봅시다. 적당히 그리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B점은 2, 2니까 요쯤에다가 B점을 적죠. 여기가 2고 요쪽이 2가 되게 2,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C는 여기 마이너스 2, 5니까 이 위에 어딘가에 5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C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C 좌표. A에다가도 점을 이렇게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B와 있고 A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와 C를 이렇게 이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리고 A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A에서 출발하면 이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하면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자, A를 먼저 적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B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B의 좌표 2, 2.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C의 좌표를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5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를 한 번 더 적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좀 길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곱하면 또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 자, 이렇게 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12가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13이 돼요. 근데 보세요. 이거에서 이것을 그냥 빼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이놈이 큰 수니까 큰 수 12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3을 빼서 반 나눈다 그러면 아까 그 식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차례대로 왼쪽에 있는 수 마이너스 13에서 12를 이렇게 뺀다면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설명하는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신발끈 넓이 공식에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거기는 그래프의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에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일 때는 상관없는 거죠. ABC를 쓰든 ACB를 쓰든 뭐 BAC를 쓰든 BCA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편하겠죠. 그죠? 그냥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뺀 다음에 반 나누면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하면 항상 앞에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화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혹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아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일 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5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이 다각형에서 첫 번째 1번과 2번을 이었기 때문에 x1, y1, x2, y2를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자, 2번과 3번을 그으면 3번에 있는 좌표 x3, y3를 밑에다 적어줍니다. 자, 3, 4번을 이은 다음 4번의 좌표 x4, y4 이것을 적어줍니다. 4번과 5번을 이었으면 5번의 좌표 x5, y5를 적어줍니다. 자, 5번에서 다시 1번으로 이었으면 1번의 좌표를 적어줍니다. x1, y1. 그런 다음 이렇게 선을 긋고 신발끈 넓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크로스로 곱해준 다음 왼쪽 것들의 합과 오른쪽 것들의 합을 구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반 나눠주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신발끈 넓이 공식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보다는 뭐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표를 적을 때는 시작점은 뭐가 돼도 상관없지만 다각형이 그려지는 모양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쓰면 편리합니다. 그죠? 아무 시작점에서 관계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시작점에 관계없이 시계 도는 방향으로 순서대로 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대신에 맨 처음 쓴 좌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런 다음 신발끈 매는 것처럼 곱해서 양쪽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더한 다음 두 결과의 차, 즉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반을 나누면 됩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만약에 음수여도 대소관계는 있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2로 나누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한다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문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는 함수에서 좌표 평면에 좌표들을 찍는 표시법을 배운 다음 그 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집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어디로 갔죠? 중학교 2학년, 올해부터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웁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좌표가 주어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려면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신발끈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 신발끈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제가 이 동영상 아래 설명하는 란에 예문을 몇 개 만들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동영상 인트로에 나오죠. 그죠? 쳐다보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반드시 꼭 해봐야 됩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연습해보면 이 공식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전인수 제14화 가우스의 신발끈 넓이 공식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어려운 수학이지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